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새로운 요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메뉴가 짜장밥을 할 거고요, 우선. 그리고 저기 진미채가 냉장고에 있어서 진미채 볶음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주제가 냉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짜장밥은 쉽습니다. 제가 사놓은 요 간짜장 요거를 샀거든요. 요거를 가지고 좀 해보려고 하는데 얘를 제가 이번에 새로 샀어요. 왜냐 기존에 짜장 가루를 가지고 했을 때는 가루가 좀 많이 날려서 그게 좀 보관하기가 불편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새로 사봤습니다. 오뚜기 광고는 아니고요. 고추짜장이라고 해서 새로 샀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 1인분? 한 조각이 1인분이라는 건가? 1인분씩 간편하게, 그쵸? 뭐 한꺼번에 해서 먹을 거기 때문에 저는 요거 하나 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4인분짜리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해보려고 하고요. 요거는 이제 버리고. 자, 그 다음에, 야채를 꺼내야겠죠? 야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냉털로 갈 거기 때문에 집에 남아있는 요 애호박, 그리고, 자, 냉장고에 있는 요거 엄청 큰 대왕 양파 요 두 개를 가지고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할 거고요. 그럼 냄비가 있어야겠죠? 우선 손을 좀 씻고. 자, 냄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집에 있는 요 쓰던 냄비, 요 냄비를 가지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쉬워요. 요거는 그냥 하면 됩니다. 네, 그냥 뭐라 그래야 되냐, 물을 1리터를 받고 그냥 하면 된다는 게, 저기 그냥 있는 재료 다 때려 넣으면 된다는 거거든요. 뭐 원래는 이제 순서가 중요하고 뭘 볶고 이렇게 먼저 해야 되긴 하는데 저는 그냥 하겠습니다. 물론 귀찮아서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저는 자고로 요리란 쉬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 뭐 이건 그냥 컷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제가 했을 때 쉬워 보이는 그런 요리를 하려고 합니다. 네, 커트하겠습니다. 자, 1리터라고는 했지만 1리터가 좀 많은 것 같아 보여서 제가 중간에 좀 껐고요. 물을 한 요 정도 담아주고, 그럼 이제 끓이면 되겠죠? 물을 끓입니다. 그 다음에 뭐 쉽습니다. 그냥 다 때려 부으면 되는 건데, 짜장. 그리고 물량은 처음에 좀 적게 잡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나중에 추가를 할 수가 있지. 처음부터 많이 잡아버리면 불편하니까. 아, 근데 이게 또 불편하네. 이게 하나씩 포장이 돼 있네. 아, 이러면 또 불편한데. 한꺼번에 뜯을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자, 봅시다, 일단. 우선은 뜯었고요. 요걸 이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하. 하나 넣었고. 둘. 나라. 아이씨. 셋. 네, 됐습니다. 쓰레기는 바로바로 버려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야채 뭐 썰면 되는데 어려울 거는 딱히 없습니다. 그냥 하면 되는 거라. 얘는 자, 도마를 가지고요. 야채 썰면 되는데 이미 손질이 돼 있는 부분도 있어서 그냥 간단하게 양파, 꼬다리 전 잘라줍니다. 잘라주고 그다음에 먹기 좋게 저는 이렇게 썰거든요. 네모 썰기를 해서 둘, 셋, 그다음에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 정도로 썰고, 얘도 마찬가지로 양파는 많이 넣으면 맛있다고 그래서 저는 많이 넣습니다. 자, 한 번 하고 한 번, 그리고 하나, 둘, 셋, 이렇게 이렇게 썰어서 다 넣어주면 됩니다. 넣어줍니다. 아, 물론 그 재료의 식감을 살리기 위해서 양파는 나중에 넣으라는 분도 있고 하신데,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그냥 쉽고 간단한 요리가 제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하면 저는 복잡해서 못하겠거든요. 그래서 일단 넣습니다. 그냥. 자, 봅시다. 그 다음에 남은 애호박. 이것도 이제 빨리 먹어줘야 하기 때문에 냉털을 위해서 잘라주는데 저번에 4등분으로 잘랐더니 남편이 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6등분으로 피자를 자르듯이 6등분으로 잘라보겠습니다. 자, 6등분 됐습니다. 넣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6등분 하나 둘 셋. 자, 6등분 했습니다. 넣고 뭔가 점점 많아지는데 국처럼. 자, 그 다음에 물을 좀 많이 넣었나? 6등분 하나 둘 그리고 셋. 이렇게 해서 6등분으로 해서 넣습니다. 4등분 하셔도 상관없어요. 상관없는데 예, 저는 이렇게 6등분을 했고요. 저거를 이제 저어줘야겠죠? 저어주려면 나무 주걱을 이용을 해서 나무 주걱을 이용을 해서 저어줍니다. 이렇게. 색깔은 예, 괜찮아요. 아주 그럴싸하고 약간 물을 좀 많이 넣은 것 같은 생각이 들긴 하는데 조금 더 되직해져야 되거든요. 만약에 이게 너무 끓였는데도 물 같다 하면 전분을 좀 넣어줘도 괜찮을 것 같은데 집에 전분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네, 우선은 이렇게 한번 끓여볼게요. 뚜껑을 덮고 네, 계속 한번 푹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저희 과일 창고입니다. 과일 창고. 그래서 과일을 제가 좋아해서 과일을 많이 보관을 해놓고 있는데 이따가는 방울토마토를 좀 씻어서 먹으면 좋을 것 같고요. 방울토마토 씻는 것도 보여드릴까요? 방울토마토 씻는 거는 이것도 뭐 어렵지는 않은데 일단 꼭지를 다 뗍니다. 꼭지를 다 떼고 그 다음에 볼에다가 담글 건데요. 볼이 몇 개가 있는데 한 팩만 씻을 거니까 여기다가 한번 해볼게요. 꼭지를 떼고 꼭지는 이렇게 비틀면 잘 떼지거든요. 이렇게 비틀어서 꼭지를 떼고 네, 이렇게 꼭지를 다 땄습니다. 꼭지를 다 땄으면 여기서는 뭐 별로 할 거 없습니다. 이제 물을 받으면서 식초 조금 넣고 그 다음에 베이킹소다 조금 넣고 이게 끝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담가주면 되거든요. 저희는 이렇게 씻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얘는 이제 담가두고 씻고 나서 먹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진미채 볶음을 하려고 하는데 아까 중간에 얘가 한번 좀 끓어서 제가 열었거든요. 근데 얘가 지금 묵죠? 많이? 아니 저기 점성이 조금 없어 보이죠? 점성이 없어 보이는데 먹어볼까요 한번? 맛있습니다. 간은 딱 되거든요. 간은 됐는데 이게 좀 아쉬운데 이거는 어떻게 할지. 일단 근데 저는 이 상태로 먹어도 괜찮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일단 얘는 이렇게 그냥 끓이는 걸로 이렇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약간 끝에 살짝 탄맛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져줘서 그런가. 잠시만요. 왜 탄맛이... 얘는 이제 눌어붙지 않게 저어줍니다. 바닥까지 이렇게 슬슬해서 잘 저어주면 돼요. 그래서 얘는 약불로 해서 푹 익히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진미채 볶음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제가 진미채 볶음은 처음 만들어 보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약간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 어쨌든 진미채 볶음
레시피를 제가 네이버에서 찾아봤어요. 원래 같았으면 핸드폰 보면서 하는데 제가 지금 촬영을 핸드폰으로 하고 있어서 아이고 촬영을 핸드폰으로 하고 있어서 이게 아닌데 예, 촬영을 제가 지금 핸드폰으로 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적어놨습니다. 여기 진미채 볶음 레시피. 자, 진미채를 우선 씻는다고 합니다. 조물조물. 술을 2스푼을 넣고 조물조물해서 1분간 짜지 않고 짜고 헹구지 않는다. 자, 얘가 이제 끓으려고 하면 살짝 열어두고 이렇게 그러면 한번 해봅시다. 자, 술은요. 술은 얼마 전에 백종원 막걸리집 갔다가 남긴 술이 있거든요. 백종원님 막걸리집에 갔다가 남긴 술 그거를 가지고 그러니까 막걸리죠. 막걸리를 가지고 한번 좀 해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봅시다. 일단 접시가 요걸로 한번 해볼게요. 얘를 담급니다. 다 담가요. 그리고 자, 장갑, 비닐 장갑을 꺼냅니다. 그리고 물에 조물조물인데 술 2스푼을 섞어서 조물조물 잡내를 잡아준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거죠. 막걸리. 아이, 막걸리 둘. 이 정도 넣고 어차피 안 먹으니까 많이 넣어요. 자, 이렇게 해서 조물조물 아이고. 1분. 자, 1분 됐고요. 1분 됐으니까 얘는 이제 물기를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물기를 빼주고 쭉 짜주라고 됐거든요. 쭉 짜줘라. 일단은 물기를 빼고 물에 헹구지는 말라고 했으니까 이 상태에서 물기를 쭉 짜서 이렇게 일단 냅두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항상 양념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양념. 근데 웬만큼 네이버에 나와 있는 레시피로 만들었을 때 실수하지는 않거든요. 저는 바로 팬에다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념. 고추장 둘, 진간장 둘, 뭐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땅콩버터 1숟갈이 들어가는 것 같거든요. 자, 우선 봅시다. 자, 이렇게 양념장이 완성이 됐고요. 그러면 얘를 이제 섞어주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기스가 나니까 조심조심 나무 수저를 이용을 해서 섞어주면 됩니다. 양념장을. 그리고 어차피 우리는 진미채가 들어가기 때문에 진미채로 얘를 이제 좀 볶아주면 되는데 자, 우선은 얘를 좀 섞어줄게요. 되게 되네요. 꾸덕꾸덕해요. 그래서 일단은 이게 마요네즈를 이용한 소스가 주던데 저희 집에 마요네즈가 없어서 이걸 찾고 오거든요. 이게 요리를 하는 사람들마다 레시피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마요네즈 없는 레시피를 찾아가지고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거는 이렇게 진미채로 덜어내서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그다음에 나머지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덜어주고 네, 그다음에 이렇게 볶아주면 되겠죠, 이제? 나머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게 너무 센 불에 하면 밑에 있는 소스가 눌어붙을 수가 있으니까 약불로 해서 천천히 볶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요. 진미채가 원래 많았는데 중간에 저기 골뱅이 그거 한다고 먹어버려가지고 양이 좀 적네요. 네, 이렇게 골고루 묻혀주면 됩니다. 약간 불이 너무 약한 것 같으면은 살짝 올려주고, 이게 그러니까 너무 타지만 않게, 방금은 제가 조금 이렇게 뭐라고 하지, 달고나 냄새가 나가지고 설탕 탄 냄새, 그런 냄새가 나서 불을 줄여준 건데, 기본 약불로 하시되 너무 불이 좀 안 올라온다 싶으면 약간 살짝 세게 했다가, 근데 또 좀 탄내가 나는 것 같다 하면은 불도 살짝 약하게 해주고 그렇게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골고루 잘 먹게. 그리고 소스는 제가 생각했을 때 적은이만 못하다. 그러니까 소스는 제가 생각했을 때 적게 하면은 안 좋은 것 같고, 오히려 좀 넉넉하게 하면 남으면 밥이라도 볶아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스는 항상 넉넉하게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비주얼은 괜찮아요. 비주얼은 괜찮고, 일단 마지막에 깨만 뿌리면 네,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냄새 아주 좋아요. 좋습니다. 한번 먹어볼까요? 쬐끔한 걸로. 아, 이게 한번 자르는 걸 했었어야 되는데, 아이고, 깜빡하고 안 잘랐네요. 아이고, 저런. 물 뺄 때 잘랐어야 되는데. 아, 늦었는데, 다 여러분들은 자르고 하세요. 물 뺄 때, 아까 여기서 물 뺄 때 잘라야 돼요. 가위를 한 번, 두 번. 자르고, 그 다음에 넣어야 됩니다. 아, 그걸 깜빡했네요. 아, 참. 참. 좀 탄 거 같으면 다시 약불로. 이렇게. 네, 이렇게 하면 진미채 볶음은 완성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요리하도록 하겠고요. 다들 맛있는 저녁 드시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